스위스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명품과 시계, 알프스보다 더 화제가 되는 건 바로 한글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이에요. 지금 스위스 초등학생들이 감사합니다로 수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명품 가방 대신 한국어 학습서를 쟁여두고 있죠. 심지어 스위스 정부가 한국식 교과서를 도입하려다 내부 반발까지 일어났다니까요. 도대체 왜 유럽의 중심, 그 자부심 강한 스위스에서 한국처럼 살아가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스위스 교육부에서 25년간 일해온 관료입니다. 그런 제가 딸아이 때문에 한국에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실화예요.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스위스 아이들이 왜 한국어에 미쳤는지, 왜 교육부까지 나서서 한국을 배우려 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 전에 아주 잠깐만요. 이 여정이 궁금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트입니다. 스위스 베른주 교육부에서 25년간 일해온 관료죠. 제 딸 클라라가 14살이던 어느 날 집에 들어서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명 독일어가 아니었어요. 클라라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작품이었죠. 딸아이는 주인공이 하는 말을 따라하며 한글을 써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 언어 너무 아름다워요. 처음엔 그저 아이들의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클라라 학교인 루첼은 국제학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당황스러워했죠. 엄마, 우리 반 친구들 절반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클라라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 아이들이 한국어를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학부모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변호사인 밀러 부인이 말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더니 예의가 바뀌었어요. 어른들께 인사를 깍듯이 하고 식사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의사인 슈미트 씨도 거들었습니다. 제 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로 된 웹툰을 읽으면서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SAT 준비보다 토픽 시험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저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학생들의 학습 태도, 예의 범절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스위스 교육의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싶었죠. 다음 날 아침, 클라라가 한국어로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고 말이죠. 스위스 부모들이 명품 가방 대신 한국어 학습서를 사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뒤, 저는 교육부 동료 5명과 함께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스위스 교육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초등교육을 연구하러 온 거였죠.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죠. 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수업 시작 전에 모두 일어나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 깍듯이 절을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더 놀라운 건 수업 방식이었어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다른 친구 의견도 들어볼까요? 아이들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박수를 쳐줬어요. 점심시간 급식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뒤 음식을 받아갔어요.
식사 전에는 모두 함께 잘 먹겠습니다. 라고 외쳤죠. 동료인 페터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엘리자베트, 이게 정말 초등학생들이야? 우리 스위스 아이들보다 훨씬 예의 바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오후에는 6학년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룹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아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는 환경 보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협력해서 멋진 발표를 해냈어요. 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격 형성입니다. 예의와 배려,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죠.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건 정말 예술이야. 한국 초등학교는 교육의 완성형이야. 마리아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하고 싶어.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루첼은 국제학교에 한국어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고 코리언 이즈키라는 특별 교과 과정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 거예요. 교육부 회의실에서 제안서를 발표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프란츠 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엘리자베트, 우리가 왜 동아시아 교육 방식을 따라 해야 하지? 스위스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건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3개월 시범 운영해 보겠습니다. 결국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죠. 주 1회, 방과 후 수업으로만 허가된 거였어요. 첫 한국어 수업날, 교실에는 15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클라라도 그중 하나였죠. 한국에서 초청해온 이 선생님이 칠판에 안녕하세요를 썼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안녕하세요는 상대방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인사예요. 이 선생님의 설명에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그저 인사말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말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한 달 뒤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K-팝 가사를 번역하는 숙제에 밤늦게까지 몰입했죠. 부모들이 놀라서 연락해왔어요. 밀러 부인이 전화했습니다. 우리 루카스가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어였어요. 그 아이가 제게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한 건 처음이에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교실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끝날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3개월 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리자베트, 한국어 반 아이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다른 수업에서도 집중력이 좋아지고 친구들과 더 잘 어울려요.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일부 동료 교사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죠. 언제까지 이런 실험을 계속할 건가?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미래라고 말이에요. 6개월 뒤,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 주간을 열기로 한 거예요. 아이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죠. 준비 과정부터 아이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클라라는 친구들과 함께 훈민정음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라는 주제로 포스터를 만들고 한글의 과학성을 설명하는 자료까지 준비했어요. 루카스는 K-팝 댄스 공연을 준비했죠.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노래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행사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나온 거예요. 스위스 학교에서 한글 축제라니 흥미롭네요. 기자는 아이들의 발표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하지만 이 기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이 스위스 학교에 한국식 침투,
였어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 우리 아이들이 외국 문화에 물들고 있다며 비판했죠.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의 반응이었어요. 주의회 의원들이 교육부 장관을 불러세워 한국어 과목을 즉시 중단하라고 압박한 거예요. 장관님도 난처해 하셨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클라라가 대표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저희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밀러 부인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배운 뒤로 처음으로 학교가 재밌다고 해요. 이런 교육을 왜 막으려 하시나요?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하는 모습에 기자들도 숙연해졌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8살 마리아의 말이었어요. 저는 한국어가 좋아요. 사랑해요라는 말이 너무 예뻐요. 엄마한테 매일 사랑해요라고 말해요. 그 순간 취재진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여론이 반전됐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오히려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한글 축제 사건 이후 몇 달이 지나자 클라라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16살이 된 클라라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저는 당황했어요. 클라라,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유학은 다른 문제야.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달라. 하지만 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엄마, 저는 한국에서 진짜 교육을 받고 싶어요. 여기서는 느낄 수 없는 걸 배우고 싶어요. 고민 끝에 1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국제고등학교에서 클라라를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출발 전날 밤 클라라가 제게 말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공항에서 클라라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하지만 딸의 도전 정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첫 주 클라라의 전화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너무 어려워요. 급식을 먹는 것도,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다 어려워요.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에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친구 수진이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클라라야, 천천히 해도 돼. 우리가 도와줄게. 따뜻한 마음씨의 클라라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한 달 뒤부터 변화가 보였어요. 엄마, 오늘 김치찌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건 정말 지혜의 맛이에요. 클라라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3개월 뒤 클라라는 서울대 입시반에 들어갔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치열하게 공부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저도 뒤처지고 싶지 않아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클라라가 친구들 앞에서 한 말이었어요. 한국은 제 2번째 나라예요. 여기서 진짜 꿈을 찾았어요. 수진이가 보내준 영상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클라라의 유학 생활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꿈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이죠. 딸이 한국에서 찾은 건 한국어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였어요. 유학 8개월 차, 클라라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토픽 고급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울음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저는 안 되나 봐요. 한국 친구들은 다 붙었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클라라의 좌절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때 수진이와 친구들이 나섰어요. 클라라야,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함께 공부하자. 아이들이 매일 방과 후에 모여서 클라라의 한국어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이런 우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멀리서나마 딸을 응원했어요. 클라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다시 도전해보자. 하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리한 결정이었나 싶어서요. 2개월 뒤 제 시험날, 클라라는 새벽 5시부터 준비했다고 했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자신 있어요. 친구들이 가르쳐준 표현들도 완벽하게 외웠어요. 딸의 당당한 목소리에서 성장한 모습이 느껴졌죠. 결과 발표날, 클라라의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엄마, 붙었어요. 고급 6급 합격했어요. 딸의 기쁨이 전화기를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정말 기뻐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된 기분이에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클라라가 전국 외국인 한글 장문 대회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주제는 한국에서 찾은 나의 꿈이었죠. 시상식에서 클라라가 한 소감이 잊히지 않아요. 제 꿈은 한국과 스위스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서로 나누고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 싶어요. 당당하게 한국어로 소감을 말하는 딸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스위스 교육청에서도 클라라의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장관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엘리자베트, 클라라가 스위스의 자랑입니다. 진정한 다문화 교육의 모델이에요. 그날 밤 클라라와 긴 통화를 했어요. 엄마, 실패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운 건 한국어가 아니라 도전하는 용기였어요. 1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클라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자신감과 리더십까지 갖춘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저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루체른 국제학교에서 클라라의 한글 멘토 수업이 시작됐어요. 동생뻘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17살 선생님이 탄생한 거죠. 첫 수업날, 교실에는 2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클라라예요. 딸의 밝은 인사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처음엔 여러분처럼 한국어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꼭 할 수 있어요. 클라라의 수업 방식은 특별했어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정신을 함께 전했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이에요. 그냥 외우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아이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10살 미아가 손을 들고 말했죠. 클라라 선생님, 정규 선생님보다 더 재밌어요. 매일 한국어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서로 한국어로 인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 감사해. 미안해. 복도에서 들리는 한국어 소리에 다른 선생님들도 신기해했죠. 더 놀라운 건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슈미트 부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집에서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한국어로 말해요.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건 처음이에요. 3개월 뒤 스위스 교육방송에서 클라라의 수업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17살 소녀가 바꾼 교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촬영 당일 클라라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수업했어요. 오늘은 꿈이라는 단어를 배워볼까요? 한국어로 꿈은 잠잘 때 꾸는 꿈과 미래의 희망을 뜻하는 꿈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방송이 나간 뒤 조회수가 300만 회를 넘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이런 교육이 진짜 교육이다. 우리 학교에도 클라라 같은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죠.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전국 교사 연수에서 한국식 교육법이 정식 채택된 거예요. 클라라의 수업 방식이 스위스 전체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거였습니다. 방송 이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우리 지역에도 한국어 교육을 도입하고 싶다. 클라라 같은 선생님을 모시고 싶다는 요청들이었죠. 저와 클라라는 더 큰 꿈을 품게 됐습니다. 엄마, 우리가 스위스 최초의 한글 전문 초등학교를 만들어봐요. 클라라의 제안에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죠. 예산도, 승인도,
교사 확보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스위스와 교육 교류 협정을 맺고 싶습니다. 클라라의 이야기를 보고 깊이 감명받았어요. 한국 정부와의 MOU 체결식이 베른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저와 클라라도 초청받았어요. 이제 스위스와 한국이 교육으로 하나가 됩니다. 장관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베른 한글 초등학교 개교 준비가 시작됐어요. 클라라는 정식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떠났죠. 엄마, 이번엔 꼭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서 돌아올게요. 6개월 뒤 한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클라라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전문적인 교육 이론과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진짜 선생님이 된 거죠. 엄마,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개교 첫날, 30명의 1학년 아이들이 교실에 모였습니다. 벽에는 큰 글씨로 훈민정음이 걸려 있었고 한국과 스위스 국기가 나란히 꽂혀 있었어요. 클라라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따라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몇 년 전 클라라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보던 그 작은 시작이 이런 결실을 맺다니요.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클라라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니까 아이들이 감탄했죠. 우와, 정말 신기해요.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점심시간에는 한국 전통 급식을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인사한 뒤 김치와 불고기를 맛봤죠. 맛있어요. 더 주세요. 순수한 반응에 조리사 아주머니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후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한국 동화를 읽었어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으며 착한 마음의 소중함을 배웠죠. 마리아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흥부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하루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함께 사랑해요, 한국, 사랑해요, 스위스를 노래했어요. 한국어와 독일어가 섞인 아름다운 하모니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순간이 또 있을까요? 저녁 뉴스에서 우리 학교 소식이 나왔어요. 스위스에선 지금 한글이 필수입니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말이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교육 선진국 스위스가 한국어를 기본 언어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꿈을 키우는 힘을 길러주죠. 이제 스위스의 미래는 한글로 씁니다. 그날 밤 클라라와 함께 교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클라라야, 정말 대단해. 내가 꾼 꿈이 현실이 됐구나. 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엄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아이들이 한글로 꿈을 그리고 한국어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하루 말이에요. 스위스는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스위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제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저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한글이 이 정도인 줄 아셨나요? 이제는 정말 해외에서 한글 모르면 취업 불가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언어가 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클라라는 지금도 베른 한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매일 교실에서 울려 퍼지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런 일이 스위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인도에서 일어난 K-의료 열풍. 한국 의료진들이 인도 병원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해외에서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야기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진심을 담은 해외 감동 스토리 감동 올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